한 해 조직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이 맨 왼쪽에 구성한 로봇 개발이라고 해놓은 부분이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연구소, 연구 파트 분야이고요. 로봇 적용 기술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제가 속해 있지만 여기는 또 이제 엔지니어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소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그냥 간략하게 이 각 소속에 있는 팀들이 무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또 현장 이 실제 회사에서는 또 이 업무들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로 기구개발팀입니다. 네, 산업용 로봇에 있어서는 저희는 주로 중공업 쪽에 소속에 있다 보니까 이 로봇 본체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구개발팀이라는 데는 실제로 이렇게 로봇 자체에 이런 도면들을 그리면서 또 로봇에 필요한 이런 강성 요소나 또 재진 제어를 위한 그런 진동역학 요소들,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고 분석하는 팀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봇 본체의 기구를 개발하고 로봇의 중요한 그 세 가지 요소인 감속기, 모터, 중력 보상 장치, 이거에 대한 모델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적으로 이렇게 파이로트 형태로 임시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구동 테스트까지 하는 그런 팀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팀에서는 그 메카랑 기계 쪽에서 주로 배우는 4대 역학들, 이 중에서도 특히 기구학, 동력학, CAD, 솔리드웍스 뭐 이런 기타 등등 그런 역량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어 플랫폼 개발팀입니다. 이제 로봇은 자체적인 메이커가 있으면은 로봇 본체뿐만 아니라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이 제어기라고 하는 이 박스, 사각형 박스가 이제 필요한데, 그 안에 필요한 제어 요소를 하기 위한 PCB 보드, 그거를 설계하는 팀입니다. 이제 제어기의 주요 PCB 보드라든가 또 여기에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옵션품들이 있는데 그 옵션품에 대한 PCB 보드를 전장회로 설계를 하고요. 기존에는 이 우리 제어기 안에서 굴리는 그 가동되는 프로그램의 언어가 C++ 베이스였으나 최근에는 이 트렌드를 맞춰가지고 파이썬 기반으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추세에 맞춰 개방형 API용으로 로스 패키지, 저희가 흔히 자율주행 연구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 로스 패키지용 그런 패키지도 새로 개발을 해서 이제 GitHub에다가 공개를 하는 중에 있어가지고요.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조만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로봇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TP라고 하는 티치 펜던트라고 하는 뭐 손에 하나 들고 있는 리모컨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요새 예전에는 주로 글로만 써져 있다면은 요새는 이제 그림 위주로 인터페이스가 초보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인터페이스 위주로 구성하는 게 그 요즘 최신 트렌드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쪽 뭐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이런 그 소프트웨어 화면 구성을 주로 하시는 그런 쪽 개발자분들, 이런 분들도 요새 신규적으로 채용하고 또 개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결론적으로는 이 회로 설계랑 전자제어 관련이 중요하고요. 이 지금 여기 써져 있는 현대 HMMC라고 적혀져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현대자동차 체코 공장에 특수로 들어간 전장 보드에 대한 설계도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설계, PCB 회로 설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팀입니다.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팀은 제어 플랫폼 개발팀과 이름은 비슷하지만 여기는 주로 신사업을 이제 위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산업용 로봇 최신 트렌드라고 하면은 뭐니 해도 바로 협동 로봇이죠. 그래서 협동 로봇을 저희가 전에 했지만 망했어요. 제대로 망해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토타입, 파이롯 모형인 이 차세대 협동 로봇을 지금 개발 중인 단계에 있고요. 이거는 저희 내부적으로만 지금 공유되고 있는 거라서 사진 찍으시면 안 돼요. 다음으로 그리고 이것도 동일하게 최신 트렌드인 로스 패키지를 이제 개방형으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서로 병행하면서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무래도 협동 로봇이다 보니까 기존의 산업용 로봇이랑은 완전히 제어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에 이 협동 로봇만의 특수한 제어기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협동 로봇을 이제 주로 개발하는 팀으로 되어 있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그 로봇의 자코비안 행렬식 로봇의 자코비안 행렬식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이 우상단에 보이면 이런 행렬식들 있죠? 이 행렬식을 구하는 그런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코비안이라고 하면은 관절 공간의 속도를 갖다가 뭐 작업 공간의 속도를 변환해주는 그런 엄청 어려운 행렬식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 로봇이 각 관절마다의 속도를 몇으로 주면은 이 로봇 출끝점이 과연 어디로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제어 플랫폼, 소프트웨어, 그런 프로그램, 그런 거를 제작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행렬, 뭐 DH 파라미터 설정,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역량이 강화되신 분들 언제나 환영입니다. 로봇 제어 및 프로그램 역량이 언제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팀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자율주행 플랫폼, 자율주행 그 연구소랑 가장 연관성이 높은 지능화 소프트웨어 개발팀입니다. 이제 여기는 제가 아까 앞서 저희 회사를 소개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서비스 로봇으로 사업 분야를 진출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가 그 서비스 로봇의 구동부를 제작하는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와 같이 지금 서비스 로봇 아래에 이런 AMR과 같은 그런 구동부, 자율주행, 그리고 슬램으로 갖다가 지도를 그리는 곳, 그런 방법과 알고리즘을 이제 연구하는 연구소고요. 연구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로 슬램이나 비전인식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게 회사 자체적으로 그런 라이선스를 구성해야 되다 보니까 로스를 안 씁니다. 대신에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이라든가 센서가 그 컴퓨터가 서로 통신하는 기술, 이런 거에 있어서만큼은 로스를 썼던 경험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목적 구동부 제작해 서비스용 및 AMR을 제작하는 팀이고요. 이제 동적 물체 인식으로 SORT 알고리즘과 Deep SORT 알고리즘을 서로 병행해서 제작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로봇 관제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로봇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한 장소에 여러 개의 로봇을 같이 병행하면서 쓰는데 그 로봇들을 한 시스템 안에 이 로봇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관측할 수 있는 게 최신 트렌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로봇 관제 시스템, 즉 뭐 데이터 정보라든가 무선 통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도 이쪽으로 충분히 길을 넓히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구소 이제 파트, 연구소 부문이라고 하면은 다음부터는 로봇 적용 기술 부문이라고 하는 이제 회사의 한 조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산개발팀입니다. 이게 회사의 규모를 따지는 거는 그 회사의 자체적인 제품이 있냐 없냐로 한 단계가 거의 다르다고 이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자체적인 이런 라이센스가 있는 그런 산업용 로봇 제품 라인업이 있다 보니까 이 산업용 로봇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하지만 저희가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다른 데 거를 사와가지고 저희 입맛에 맞게끔 조립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 타이어는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데 그거를 갖다 끼우고 조립해서 완성품을 만들죠.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산개발팀이라고 한 경우에는 제어 파트와 기구 파트로 나뉘는데 이 신규 로봇을 제작했을 때 이 신규 로봇이 과연 양산에 들어가도 되는지 고객들한테 팔아도 되는 상품인지를 이거를 파일로트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는 그런 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주물 같은 거는 만들지만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상용품을 사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한 업체에다가 이 대리 제작을 맡기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부품의 수급 상태, 이게 일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지 그거를 검토하는 팀입니다. 그 다음에 제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어기의 표준 자재들을 등록하는데 보통 이제 커넥터 사용들, PCB에 꽂히는 커넥터가 무엇인지 뭐 예를 들어서 이 핀 하나는 또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 거고 요 커넥터에 어떤 건 둥근 커넥터, 어떤 건 사각 커넥터, 이거는 각각 또 다 어느 회사에서 만드는지 그런 거를 체크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도면을 관리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AD 쪽 CAD를 이제 잘 다룬다거나 아니면 나는 이런 기구 주물이라든가 뭐 이런 양산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회사에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 양산 시스템에 있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이런 걸 선별하고 다른 분들에게 설득해서 좀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쪽 직무가 굉장히 잘 맞으실 겁니다.
네, 여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팀이랑 FPD 로봇 기술팀이라고 이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로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제 다른 팀과의 공유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사업 분야 자체도 워낙 그런 기밀적인 분야가 많아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짧게 나타냈고요. 그냥 간략하게 우선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개발팀이라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름을 해놨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용접 자동화 로봇팀입니다. 용접 자동화 솔루션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아크 용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가시면 여러분들이 용접 박사학위를 거의 딸 수 있을 정도로 용접을 엄청 잘하게 될 겁니다. 맨날 용접해요. 여기는 맨날 용접하고 뭐 가스 날리고 뭐 비사물 날리고 맨날 막 빵빵 터지고 거의 그러는 팀입니다. 이제 주로 저희 그룹사 내부에 현대중공업이라고 해서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그리고 삼호중공업 이렇게 큰 조선사가 3개가 있는데 거기가 점점 인력난도 심해지고 그리고 용접이라는 업무 분야가 워낙 위험한 3D 직종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투입할 수 있는 용접 자동화 솔루션을 주로 개발하고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접을 추적하기 위한 비전 기술, 그 다음에 용접하기 위해서 로봇과 서로 주고받는 DI/DO 신호, 그 통신 뭐 이런 쪽 관심 있으신 분들, 즉 비전 기술, 통신 기술 그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쪽 분야로 진출하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FPD 로봇이라고 하는 주변에서 정말 쉽게 못 보는 그 로봇인데요. 이거는 주로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로봇입니다.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기업이라고 하면 크게 2개 있죠. 삼성, LG. 거기에 주로 납품하고 있는 로봇인데 이게 로봇 규모도 워낙에 크고 로봇 하나가 거의 뭐 이 건물만 이 층만한 거의 그 정도 사이즈의 로봇들이라 가지고 이거는 양산을 하는 게 아닌 그때그때마다 공사가 있을 때마다 이제 직접 설치를 하고 가동을 시키는 거의 그런 개념의 특수형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린룸 사양이라고 해가지고 뭐 재진 장치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저희가 흔히 보는 저 TV만 해도 옮길 때 왜 흔히 많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하듯이 저 디스플레이 장치를 제작할 때는 이 진동 제어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이 로봇 툴 자체의 그런 진동 제어, 그 다음에 동력합, 기구역합, 그리고 이 로봇을 하나 만들 때 필요한 부품들을 여기는 다 이제 그때그때마다 특수 옵션으로 다 도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 잘하시거나 뭐 관심이 많거나 오토캐드 쪽에 그런 도면 관리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많은 지원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속해 있는 산업용 로봇 기술팀이라는 곳입니다. 그 저희 회사의 주된 사업 분야 중에 하나인 산업용 로봇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팀이고요. 주로 각 고객사의 주로 생산 기술이라고 하는 팀과 많이 협업하는 관계에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로봇 및 제어기에 이런 옵션 사항을 선정하고 로봇 설치 시에 주변 배선, 주변 기기 전원 공급 방법, 그리고 통신 케이블, 뭐 케이블은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거를 설정하는 그런 거를 선정하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하는 그런 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여기 이제 이 CAD에 나와 있는 도면이 보통 고객사에서 생산기술이라는 팀에서 나눠주는 도면 자료인데요. 이거는 그 광주 글로벌 모터스 캐스퍼 만드는 공장 거기에 있는 실제 라인 중 하나인 도면입니다. 그럼 거기서 딱 이렇게만 줘요. 이렇게 주고 요청하는 건 갖다 합니다.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로봇을 만들어 달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만 있으면 뭐 전원은 어디서 끌어올 것이고 얘네가 통신은 뭘로 하는지 뭐 얘네가 뭐 인터넷 통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전화선 통신을 하는 건지 또 직접 이 현장에 와보면 아시겠지만 이 산업 분야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통신이라고 해도 되게 통신 종류가 많습니다. 캔 통신도 있고 디바이스넷 통신도 있고 뭐 이더넷 필드버스라고 해서 되게 종류가 많은데 또 얘네가 PLC는 뭐 쓰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보통은 생산기술팀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하나씩 다 체크를 하고 현장 실사를 가고 그리고 이분들이랑 같이 라인을 설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왼쪽 사진과 같이 이런 그림을 하나 주면은 여기 안에만 해도 벌써 로봇가 한 뭐 열몇 개, 한 10개 가까이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이 로봇 하나하나의 마다의 이런 전기 배선도를 저희가 다 구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자면은 이 제어기 안에는 통신보드나 뭐 부가축이라고 해서 기본으로는 6축이지만 7축, 8축, 10축, 12축 뭐 몇 축까지 써야 되는 건지 그런 거 그리고
메카트로닉스 공학부라면은 기존에 배웠을 PLC 이런 회로 공정 PLC랑 우리 로봇 자체의 PLC 이 통신은 어떻게 할 것이고 PLC 회로도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여기 지금은 이 제어기는 기본 옵션 사항이지만 이 제어기 위에다가 또 깡통 같은 거 하나 더 올려놓는데 거기다가 저희가 필요한 전장 부품이라든가 뭐 DIDO 이출력 제어를 위한 신호기들 그런 것들을 배치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제어기랑 로봇 본체 사이에 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케이블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저희가 다 설계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로봇팔 쪽에 로봇 끝에다가 어떤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로봇 주변으로 이제 케이블을 구성을 해야겠죠. 그 케이블이 꼬이지 않게끔 만드는 장치를 이제 드레스팩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드레스팩이 어떤 사용으로 하고 또 그 드레스팩 안에는 어떤 케이블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체크하고 그리고 드레스팩 간섭 유무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툴에 따라서 이게 어떤 케이블들이 올라가고 어떤 전원들이 공급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따지고요. 그 다음에 통신 I/O 이 신호 이출력 신호들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것들을 저희가 설정하고 제어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PLC 좋아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나는 산업 현장에 나와가지고 이 로봇에 대한 배선이라든가 이 로봇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거를 내가 좀 책임을 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데. 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네, 이러신 분들 그냥 로봇 좋아하시면 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업무 분야에 대해서 이런 실 사진들을 보여드리려면 이거는 이제 저희 이번에 기아차가 화성에 전기차 공장 새로 세우잖아요. 뉴스에도 몇 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제어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제어기라서 이런 기아차나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제어기 위에다가 뭐 하나 더 올리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 안에 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 전장 회로 부품들 다 저희가 설계를 하고 이 옵션 부품들 다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어기 안에 기본 사양으로 있는 것들이 있지만 뭐가 더 옵션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은 이런 식으로 제어기 문에다가 뭐가 필요한지 그런 전장 부품들 그런 것들을 선정하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제작 의뢰를 맡기는 거죠. 이거는 이제 실제 로봇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로봇 화면이 사진인데요. 이거는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걸 가져오면은 왠지 문제될 것 같아가지고 좀 만만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라고 거기 거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로봇이 실질적으로는 바닥에 다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요런 원통형이나 아니면 직사각형 모에 올려져 있는데 뭐 이런 거 옵션 사항들 정하고요. 또 이렇게 레일 따라 움직이는 로봇들 그러면 이 레일에 뭔 케이블들이 필요하고 레일은 또 몇 미터고 그런 거 다 정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로봇 툴 같은 거는 보통 이런 용접건이나 아니면 뭐 행거 필요하면 공합 케이블, 공합선, 뭐 파워선, 엔코더선 그런 것들 신호 저희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 필요한 로봇의 이제 커넥터 부분 또 만약에 비전 카메라가 들어가면은 이더넷 케이블은 몇 개가 필요하고 그 이더넷 케이블의 사양은 또 몇이어야 되는지 통신 속도에 따라 또 헤르츠에 따라 그 케이블 두께는 또 몇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저희가 다 기술적 검토를 하고 선정해서 딱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큰일 나고요. 잘 되면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요. 이제 생산기술 팀과 그때부터 엄청난 협의가 들어가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해달라 했는데 왜 그렇게 주냐 라고 막 그렇게 또 싸우기도 하고요. 뭐 그렇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회사의 이런 직무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고요. 이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고 있어요. 네, 여기서 그러면 더 이상 없으면은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